안녕하십니까? 생활대책 용지의 정확한 가치를 알아보기에 앞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분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복잡한 조합 결성, 늘어지는 사업 기간, 경험의 부재 등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 대상자 확정 통보 전후로 전매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였습니다. 과거 미리 매수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가액이 상승하는 현상을 쫓아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린 것도 사실이었으며 대상자인 원주민들도 늦게 매매하면 더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택지개발총칙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기존의 매도인만 처벌하였다면 개정된 법률에서는 매수인도 처벌함으로써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이 사라졌으며 이는 곧 시간이 흐를수록 권리금이 상승하던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원주민들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매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이 강화되어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들의 부담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인 원주민 여러분, 이제는 위험 부담을 안고 불법 전매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가진 권리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수용당한 지구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셔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대책 용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만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피해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장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5월 27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으로 약 342만 제곱미터, 약 103만 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즉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부천도시공사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은 지구 지정 고시일인 2020년 5월 27일부터 2029년 11월 31일까지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 지구는 사업 완료 시점에 주택 19,500호를 건설하여 4만 3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어지는 필지 수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2,463필지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구의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장지구의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인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검단지구는 대장지구에서 불과 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단계들의 공사 및 공급이 진행 중이므로 살펴보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검단지구는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 지정되었으며 수많은 개발 계획 변경을 거치며 장시간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단지구의 개발 면적은 약 1110만 제곱미터며 수용 호수는 약 7만 6천 호, 수용 인구수는 약 18만 7천 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지구는 검단지구에 비해 면적은 약 10분의 3, 건설 호수와 수용 인구는 10분의 2 정도의 소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규모는 약 3분의 2일 수준이지만 매우 인접해 있어 같은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현재 대장지구의 생활대책 용지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 원주민이시라면 검단지구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대장지구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검단지구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양의 기초가 되는 검단지구의 조성원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년 7월 최초 산정하여 공개한 검단지구의 조성원가 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사업비로 9조 7,070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총 사업 면적 중 공원, 녹지, 도로 등을 제외한 최종 유상 가처분 면적이 약 56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사업비를 최종 유상 가처분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조성업가는 제곱미터당 약 173만 원, 평당 약 570만 원 정도입니다. 검단지구의 경우 생활대책 용지를 얼마에 공급했을까요? 검단지구는 2022년 3월 22일 생활대책 용지 3차 공급 공고를 하였으며 당시 분양 공고된 근린생활시설 용지 중 건폐율 60%, 용적률 250%, 5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근생 3블럭의 내 필지의 가격을 살펴보면 300평에 5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는 평당 약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조성원가를 참고해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비싸게 공급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공급 시기가 늦어졌고 그로 인해 감정 평가 가격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제 대장지구의 생활대책 용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생활대책 용지로 공급할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급 가격 결정 방법은 감정평가액이며 공급 방법은 수의계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매입 신청 및 분양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미리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장지구의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공원 대응령과 도로 대응령으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허용 용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공원 대응령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최고 층수 5층 이하인 반면 도로 대응령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 8층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어느 정도 크기로 공급되어지는 것이며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총 22개소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그 면적은 작게는 134평에서 크게는 617평 정도이며 대토로 분양되는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 중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의 생활대책 용지 공급 공고 후 8평 권리자 기준으로 15명부터 70명까지의 인원이 조합을 구성하고 매입 신청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분양가액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장지구에 2029년까지 연차별로 총 4조 2,5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조성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확인해 보면 대표적인 무상 공급 면적인 공원, 녹지와 도로 등을 제외한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이 약 162만 제곱미터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교와 유치원 용지 11만 제곱미터를 제외하면 최종 유상 공급 대상 면적은 약 15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총 투입 금액인 4조 2,531억 원을 유상 공급 면적인 151만 제곱미터로 나누어 보면 조성업가는 제곱미터당 약 280만 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평당 약 930만 원 수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검단지구의 경우 조성원가는 평당 570만 원 수준이었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에 따라 1,700만 원 수준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기금액은 개발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상승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조성원가가 93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대장지구는 개발 사업 자체가 검단지구와 같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수준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상 분양 가격은 2021년
11월 29일 사업 시행자들이 공동으로 공고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계획 공고의 내용에서도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 공고문 중 대토보상 대상 토지 및 공급 기준의 근린생활시설용지 9필지 중 첫 번째 필지의 가격을 보면 근 제곱미터당 526만 원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당 약 1,740만 원입니다. 공급 공고문의 대토보상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대토보상자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가격이 감정평가액 곱하기 평균 낙찰률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낙찰률의 상한은 120%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들이 감정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토보상자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균 낙찰률의 상한선이 120%라고 가정한다면 1,740만 원 나누기 120%로 계산하여 1,4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앞에서 살펴본 금액 정도로 공급받은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과연 얼마나 싸게 공급을 받은 것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인근 지역에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경우 얼마에 낙찰되었느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근의 검단지구의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지구에서는 최근인 2022년 6월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를 입찰 방식으로 공급 공고하였습니다. 그 개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면 작게는 125%에서 크게는 151%의 낙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7필지의 평균 낙찰률은 약 135%입니다. 다만 이 시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가 감소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래 사례로 알아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검색해보면 검단지구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 아파트 앞 근린생활시설 용지이며 면적은 1800제곱미터, 매매 희망가는 165억 원입니다. 이 필지는 2021년 9월에 생활대책 용지 공급을 통해 생활대책 대상자들이 만들 조합에 분양된 필지이며 당시 공급가액은 약 1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매매 희망가액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공급가 대비 165%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상 공급 가격과 상기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해 보시면 본인의 생활대책 용지 권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인지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고시와 사업 시행자의 발표 내용, 대토 보상자들의 예상 대토가액, 매매 실거래 사례 등 사실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 생활대책 용지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대책 용지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또 다른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대책 용지는 이주자 택지 등과는 달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자들이 사업 시행자가 공급 공고하는 토지의 평수에 맞추어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를 시작으로 창립 초기를 거쳐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조합장 및 이사감사의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요구하는 많은 양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의록 정관 등은 공증이 필수입니다. 조합의 결성이 완료되어지고 조합이 분양 신청한 토지가 당첨되어 토지를 계약하여야 하는 시점에 조합원들은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안분하여 토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액이 평당 1,500만 원이고 2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분양되었다면 8평의 관리자는 1,500만 원 곱하기 8평은 1억 2천만 원이 토지대금이고 그중 계약금이 10%인 1,200만 원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나머지 대금도 중도금 잔금의 기일에 맞추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 즉 모든 조합원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처분에 관한 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이 힘들다면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대금 이외에도 막대한 건축비 등이 소요되며 일부 대출을 받아 진행한다고 가정하여도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는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한빛에서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원주민의 권리와 법무법인 한빛의 노하우, 그리고 투자기관의 자금을 합쳐 공도사업을 추진한다면 상기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경험 많은 법무법인 한빛에 권리를 위탁하고 법률 전문가인 한빛은 조합원들 및 그들의 권리를 관리하고 조합을 결성하며 시행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진행시키며 투자기관은 그에 따른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원주민인 생활대책 대상자 여러분은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으며 차후 사업 종료와 함께 배당을 받아 불법 전매 시보다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사무소는 20여 년 전부터 이기 신도시 및 혁신도시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하는 업무에서 출발하여 최근까지 각종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원주민 이익을 위해 활동해온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생활대책 용지를 활용한 원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지구에서 다수의 소송 등을 진행해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들을 꼽아본다면 토지 보상금 증액 사건과 이주자 택지 분양가 인하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 여수지구 토지보상금 증액 사건은 100여 명의 대상자분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토지보상금 사건을 진행하여 120여억 원의 승소 후 나눠드린 사건이었으며 이주자 택지 분양가 인하 소송은 광명역 세권지구, 부천문박지구, 성남 여수지구, 광주 효천지구 등 수많은 지구에서 작게는 1,2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반환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용지 관련 소송을 20년 가까이 수행해온 김용모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빛에 몸담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모 변호사는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수많은 개발지구에서 생활대책 용지, 조합 결성 등에 관한 업무 대행 및 자문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용모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조합 업무 대행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쏘아부어 여러분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대책 용지 대상자 여러분, 완벽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저희와 함께 성공 사업을 함께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